카카오는 우리가 매일 쓰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광고와 쇼핑, 금융, 이동까지 하나로 연결해 돈을 버는 플랫폼 회사예요. 그런데 정작 공짜로 쓰는 이 메신저로 카카오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먼저 카카오의 심장인 카카오톡부터 볼게요. 국내 대부분이 매일 여는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는 이 채팅창 사이에 광고를 넣고 선물하기와 톡스토어로 물건을 팔고 이모티콘은 구독으로 팝니다. 친구 생일에 커피 기프티콘 한 번쯤 보내보셨죠? 그 결제가 고스란히 카카오의 매출이 돼요. 단순히 대화만 오가는 해외 메신저와 달리 결제와 쇼핑까지 얹어 돈이 도는 무대로 키운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두 번째는 카나나예요. 카카오톡의 올라탄 AI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의 맥락을 읽어서 일정을 잡아주고 정보를 찾아주고 맞춤 추천까지 해줘요. 2026년 정식 출시돼서 이제는 예약이나 주문, 결제까지 대신하는 에이전트로 넓혀가는 중입니다. 화면을 직접 보고 조작하는 자체 시각 언어 모델 카나나 V도 개발하고 있어요. 따로 앱을 깔 필요 없이 매일 켜는 톡 안에서 바로 쓴다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세 번째는 콘텐츠 사업이에요. 음악 스트리밍 멜론, 웹툰과 웹소설을 묶은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까지 아우릅니다. 노래 한 곡을 스트리밍하고 웹툰 한 편을 유료로 결제하거나 구독하면 그게 매출이 되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거래가 일어나요. 이 콘텐츠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47%를 차지할 만큼 톡비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마지막은 자회사 플랫폼군이에요. 택시와 대리, 주차를 잇는 카카오티,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그리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이미 증시에 따로 상장돼 있을 만큼 몸집이 큰 회사들이에요. 이동하고 결제하고 돈을 맡기는 일상의 흐름을 카카오는 다시 수수료로 연결해봤습니다. 그럼 이 조각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 다음 장면에서 그 구조를 그려볼게요. 그럼 카카오는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 돈을 벌까요? 출발점은 카카오톡을 쓰는 국내 이용자와 그 이용자에게 닿고 싶은 광고주와 입점 사업자예요. 거대한 메신저 트래픽 자체가 곧 광고와 거래가 벌어지는 무대인 셈이죠. 카카오가 파는 건 크게 네 가지예요. 톡 안의 광고 노출, 선물하기와 커머스 거래, 음악과 웹툰 같은 콘텐츠, 그리고 택시와 결제 같은 이동 금융 서비스죠. 이 가운데 광고와 커머스를 묶은 톡비즈가 핵심 축이고 콘텐츠와 자회사들이 이를 보강합니다. 조금 더 뜯어볼까요? 광고는 톡 채팅 목록과 채널에 붙는 배너, 그리고 기업이 손님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알림톡에서 나와요. 커머스는 선물하기에서 상품이 팔릴 때마다, 톡스토어에서 주문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가 쌓이죠. 이동과 결제는 택시 호출 한 건, 카드 결제 한 번이 모두 작은 수수료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카오가 이 트래픽을 한 갈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수수료로 바꿔받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이용자가 아침엔 택시를 부르고 점심엔 선물을 보내고 저녁엔 웹툰을 결제하면 카카오는 그 하루에서 서로 다른 이름의 매출을 여러 번 걷는 셈이죠. 비유하자면 카카오톡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대한 광장이에요. 카카오는 여기에 직접 좌판을 까는 대신 광장 길목마다 자릿세와 통행세를 걷는 주인에 가깝죠. 하나하나는 작은 수수료지만 전 국민이 매일 드나드니 그게 차곡차곡 쌓여 큰 매출이 됩니다. 그럼 이 매출은 어느 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이번엔 카카오의 매출을 어느 사업이 얼마나 채우는지 볼게요. 2025년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바구니로 나뉩니다. 가장 큰 바구니는 플랫폼으로 약 53%를 차지해요. 여기엔 톡비즈, 그러니까 카카오톡 광고와 커머스가 중심이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사업이 함께 담깁니다. 회사의 뿌리인 메신저에서 나오는 돈이 여전히 매출의 절반을 넘게 책임지는 거죠. 나머지 약 47%는 컨텐츠 바구니예요. 멜론 같은 음악, 웹툰과 웹소설을 묶은 스토리, 드라마와 미디어, 그리고 게임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죠.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라는 두 바구니에 비교적 고르게 나눠 담은 편이에요. 한쪽 사업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두 바구니 모두 결국 카카오톡 생태계에 뿌리를 둔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카카오가 그리는 성장 그림을 볼게요. 흐름은 이미 시작됐어요. 2024년 톡비즈 광고와 커머스가 되살아나며 실적이 반등했고 2025년엔
매출 8조 991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을 보는 촉매는 크게 셋이에요. 첫째는 카나나 AI 에이전트예요. 2026년 정식 출시로 카카오톡 안에서 대화하듯 예약하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매일 여는 메신저 안에 비서가 들어온다는 건 새로운 광고와 커머스의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둘째는 그 에이전트를 통한 상거래 수익화예요. 2027년부터 톡 안의 예약 주문 결제를 본격적으로 돈으로 잇겠다는 목표죠. 셋째는 광고와 커머스라는 본업의 꾸준한 회복이에요. 실제로 2025년 영업이익이 한 해 만에 48%나 뛴 것도 이 본업이 살아난 덕이 컸어요. 이 캐시카우가 벌어주는 돈이 있어야 대규모 AI 투자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짚고 갈 게 있어요. 2027년 수익화 확대 같은 이야기는 아직 이뤄진 실적이 아니라 회사가 그리는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갈 수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자, 사업은 알았으니 성적표를 볼 차례입니다. 이제 카카오의 성적표를 펼쳐볼게요. 먼저 최근 3년 흐름입니다. 몸집인 매출은 2023년 7조 5,570억에서 2025년 8조 991억으로 꾸준히 커졌어요. 실속인 영업이익은 4,600억대에서 2025년 7,320억으로 껑충 뛰었고 효율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도 6%대에서 9%대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26년 반기 누적 실적이에요. 상반기까지 합쳐 매출 4조 405억, 영업이익 4,884억을 올렸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견주면 매출은 약 10% 늘었고 영업이익은 47%나 뛰었어요. 6월 말 기준 재무 상태도 볼까요? 자산 27조 6,730억에, 부채 12조 5,996억, 자본은 15조 734억이에요. 부채 비율은 약 84%로 크게 무겁지 않은 편입니다. 끝으로 밸류에이션이에요. 8월 19일 종가와 6월 말 재물을 기준으로 PER은 약 34배, PBR은 1.47배입니다. 이익에 견주면 주가가 꽤 높게 매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주가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지난 1년 2025년 10월 29일 69,7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내리막을 타며 2026년 6월 26일 32,250원까지 밀렸어요. 최고에서 절반 넘게 빠진 셈이죠. 이렇게 내렸는데도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먼저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트래픽은 계속 광고와 커머스로 환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골목상권 침해나 문어발 확장 같은 규제 정책 리스크가 늘 따라붙는다는 변수도 있어요. 또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으로 흑자가 안정됐다는 강점이 있지만 8월 19일 기준 PER이 약 34배로 이익에 비해 주가가 비싸다는 밸류 부담도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나나 AI로 새 성장을 노린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콘텐츠 성장 둔화와 대규모 AI 투자 비용이 당장은 실적을 누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투자 판단의 몫은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톡비즈, 광고와 커머스가 핵심 수익원인 플랫폼 대장주입니다. 둘째, 2025년 매출 8조 원과 영업이익 7,320억으로 역대 최대를 찍으며 이익률도 9%대로 올라섰어요. 셋째, 카나나 AI로 다음 성장을 노리지만 규제와 PER 34배의 밸류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초보 투자자의 기본, 투자의 정석에서 알려드립니다.